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요. 캐나다 이민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채널의 경우 캐나다 이민 생활의 장단점? 이런 주제로 대부분 영상을 만들어 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 번도 기획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제가 호주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겪었던 어떤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될 만한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멜버른 도심에 있는 아파트 10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쳐졌냐면 월요일에 제가 학교에 갔다 와 보니까 그제서야 고쳐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 이렇게 3박 4일을 10층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쳐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다라고 말하거나 막 불편하다고 하면서 뭐 항의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죠,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와,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느리구나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만약에 내가 엘리베이터 고치는 일을 호주에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한밤중에 고장나든 주말에 고장나든 뭘 하든 간에 내 주말은 철저하게 보장된 그런 환경에서 나는 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 같았으면은 주말이어도 엘리베이터를 고치러 사람이 진작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한국에는 그만큼 주말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좋다, 나쁘다 라고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런 상황은 그냥 다른 걸로 보여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되고 마침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캐나다에 대한 거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엄청 많이 떼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캐나다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어갑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을 생각을 해보면 월급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복지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은 노후복지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가지는 않죠.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른 환경을 가진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시스템을 가진 곳이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다른 곳인 거죠. 캐나다 이민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또 그 반응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정보로서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캐나다가 좋다라는 식으로 좀 무게가 쏠렸을 때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의 반응이 애국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캐나다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결론이 모여져 가는 것 같을 경우에는 캐나다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당신은 캐나다랑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왔냐 또 이런 반응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반응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자든 후자든 간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더 우월하다, 또 어떤 것이 더 나쁘다, 열등하다 이런 식의 인식에서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환경 이것을 나의 그 정체성과 좀 동일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다라는 식의 정보를 접했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화자를 이제 공격하게 되거나 또 자신이 우월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영상에서 그 가치를 조금 반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화자를 조금 폄하함으로써 또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뭐 좋다 나쁘다 더 우등하다 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빨강색과 파란색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더 나쁘다 열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빨강과 파랑은 그냥 다른 것일 뿐인 거죠.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캐나다에서 사는 삶이 되게 환상적이고 막 더 한국보다 반드시 나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살아야 더 나은 삶이고 더 애국자고 그런 것도 또 아닌 거죠. 그저 이렇게 환경이 다를 뿐이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개개인이 다 다르다는 건데 다 그렇게 다르듯이 다른 선택을 한 것 뿐인 거죠. 왜냐하면 처해진 상황도 다르고 또 자신의 성격도 다르고 신념도 다 제각각이고 그렇기 때문이죠. 모든 삶에서 해왔던 것들이 싹 리셋이 되고 뭐 심지어 은행 신용도부터 어떤 직업에 대한 경력 이런 것까지 다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이 이민 생활에 있어서 엄청 큰 어려움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라는 점은 굉장한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민 1세대의 경우 뭐 이제 죽을 때까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언어의 한계 이런 거를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운명 이런 게 참 힘든 점이라고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영어라는 스킬을 얻을 경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동안 이제 닫아두고 살았던 그 세계의 문을 열게 되는 기회를 얻는 이런 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영어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게 힘들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세계를 접할 때면은 아 영어를 한다는 점이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더 좋다 더 우월하다 라고 말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하지 못해서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이 지금 저의 이런 피곤한 삶보다 더 행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낫거나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 이민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신다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한국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시각보다는 한국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게 되신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민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거나 또 현지 삶에 적응하시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켄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캐나다 직장인 아줌마의 세세한 일상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켄준마를 검색하세요.